안녕하세요, 무지성입니다. 중간 선거가 끝이 나고 예상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중간 선거 이후에 폭락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요. 어떻게 한 달 전부터 이러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패턴들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FTX 알라메다 리서치가 암호화폐 보유량의 지속적인 위험을, FTX 거래소가 파산한다는 소식은 전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을 유발했고,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90% 하락하였으며 비트코인은 25%, 이더리움은 32% 이상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FTX의 43만 6천 개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사라졌습니다. 출금량과 출금 시도는 거의 0에 가까우며 FTX의 거래소의 거래는 정지되었습니다. FTX의 거래소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 출금량은 거의 2조에 육박하였고, 현재 FTX 거래소, FTX US 거래소,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의 암호화폐 거래량을 유심히 지켜보며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선거 전에, 그리고 FTT 사건이 있기 전에 제가 22달러에서 FTT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8000%가 오르는 코인이었으므로 분명히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무척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나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루나와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코인을 미리 샀다고 한다면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이미 보았을 것인데요. 우리는 후발주자로 지금 가격에 과연 이 코인을 사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래로 내려갔을 때 하방 리스크가 분명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기준을 잡고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저점이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미리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알려드리고 큰 수익을 보았죠. 그러나 현재 중요한 라인에서 봉마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최소한 주봉으로 여기 마감 위에, 이 노란색 위에 마감을 해야 했었는데 아직은 마감봉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에서도 결국 이 라인을 한번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일봉상 여기, 주봉상 여기가 마감봉 위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직은 과매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는 반드시 여기 위로 안착을 해주고 나서 이 전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겠습니다. 6일 전, 11월 8일 이전까지는 상방을, 그 이후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은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미리 말씀했던 점들이었고요. 결국 이렇게 크게 하방이 이탈이 되면서 3주 전에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한 달 전부터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이는 조정 기관과 상승폭과 여러 가지 해당 지표들을 참고해서 꾸준하게 한 달 전부터 체크해 왔던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마감봉으로 이렇게 아래까지 뚫어 주었네요. 그리고 상승장으로 가려면 아래에 마지막 롱자리, 그리고 꼭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빨간 라인은 숏자리다. 여기가 이제 저항에 맞고 내려오면서, 자, 이렇게 2040사의 숏자리와 그리고 마지막 롱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여기 숏자리에서 마감봉을 이런 식으로 마감하지 못하고 강하게 숏자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게 상승폭과 하락폭이 순식간에 1시간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청산을 정말 많이 당했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기준이 없이 매매하면은 이런 엄청난 무빙과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밀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숏자리에서 숏을 쳤을 때 만약에 롱자리에서 롱을 스티치했다면 결국 여기가 이탈되는 순간
손절이 나갔겠죠. 18K가 이탈되는 순간 손절이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전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해당 부분이 이탈이 만약에 된다면 결국은 여기까지 다 뚫릴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이탈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미리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내가 손절을 하고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에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14K를 가지 않고, 15K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저는 조금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엘리엇 파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여기 1, 2, 3, 4, 5고 이게 A, B, C고 막 해서 여기 고점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요. 오히려 여기 15K가 깨지면 15K가 깨지고 이 부근에서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 고점은 그냥 쉽게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아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까지도 다음에 비트코인 정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이 구간에서 최소한 반등으로 여기 저점 한 번 더 깨더라도 15K 아래 밑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요. 현재 반등이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2 정도 이미 왔기 때문에 저항이 분명히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 저항점도 한번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추세가 전환된다면 다시 한번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많이 힘드실 텐데 분명히 기회는 다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